자, 이번 시간부터는 2022학년 대비 2년도 대비 안셈 자료 조정론 목록 조직편 하기에 앞서서 3년간에 어떤 문제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3년간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고 이번 시간은 목차까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2019년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자동화가 중심이 됩니다. 목록은. 자, 그러면 자동화가 뭐냐 했을 때 우리 목차에서 데이 9번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 데이 9에 자동화 있죠. 자, 1번 뭐 협력 프로그램이 있고 쭉 밑에 보시면은 마크라든가 코마, 통합 서지용이라든가 점거 통제용 요런 내용에서 좀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류로 봤을 때 한 KDC나 DDC 정도의 수준입니다. 예, 그 정도의 출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동화였고, 자, 그래서 2019년에 보시게 되면 자동화가 총 5문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자, 그래서 거의 10문제 중에 반 이상이 자동화에서 출제가 되고 있었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것이 KCR4가 됩니다. 예, KCR4에 관련된 내용이 2개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RDA 같은 경우는 2016년도부터 꾸준히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나 정도는 RDA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서, 자, 그 다음 ISBD 통합판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 관련된 내용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항상 해마다 나오는 게 더블링 코어입니다. 예,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시작해서 그죠? 2020년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자, 2020년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뭐가 나왔을까? 그렇지, 자동화 비중 크니까 역시 반 5개 정도 나와야 되는데 한 4개 정도 나왔으니까 자동화는 어느 정도 나왔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여기에 특이점이 뭐냐, KCR4가 2020년엔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 대신에 기타 목록의 규칙에서 하나 정도가 나와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 RDA는 변함없이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지? 자, 그 다음 이 KCR4 대신에 이 목록 규칙이라든가 FRBR 기술에 관련된 내용들이 한 개씩 출제가 되는데, 자, 여기 있는 이 기술부는 어떤 맥락으로 생각하셔야 되냐, ISBD 통합판도 기술부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넘어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더블링 코어가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2020년에는 2개나 출제가 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따져보면은 자동화의 비중은 조금 줄어들었고, 그 다음 KCR4는 아예 출제가 안 되는데 그 대신에 여러 분야에서 파생되어서 출제가 되었고, 자, RDA는 뭐 그대로 넘어오니까 2021년에도 역시 RDA는 한 문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2021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1년도는 그 바로 전해의 기출을 분석하신 분들은 조금 놀랐을 거예요. 왜냐? 2020년에는 KCR4가 없었잖아, 그지? 예, 그런데 유난히 5문제나 출제됩니다. 그래서 자동화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KCR4의 내용이 거의 반을 차지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자, 그 다음 기타 이론에서 골고루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RDA는 변함없이 출제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메타데이터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도 역시 몇 문제가 출제되었다? 2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그죠? 자, 그러면 2022년도는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까요? KCR4와 자동화를 동등한 비중을 두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책에 봤을 때 데이 9가 자동화잖아요. 그 다음에 데이 10번 KCR4. 그래서 데이 9와 데이 10에 있는 내용이 줄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KCR4 내지 자동화의 비중을 좀 높이면서 나머지 단원에서 준비를 하시되
뒤에 메타데이터 단원과 RDA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잡고 가야 되겠다. 그죠? 예, 그 다음에 기타 외적인 부분도 한두 개 정도는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각 단원에서 골고루 또 이렇게 파생되어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단원에서는 그러면은 어떤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내용은 좀 많죠. 많지만 특별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뭔지를 우리가 목차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뭐 하나하나 너무 세부적으로 해버리면 첫 시간이니까 내용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쳐버리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 1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목록 조직의 발전과 종류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재밌는 게 뭐냐면 비중이 옛날에는 FRBR과 국제 목록 원칙 규범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분석할 때는 2019년 이전에는 이 단원에서는 3번이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3번에 우리가 비중을 좀 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요도 순으로 따진다면 이게 1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FRBR과 ICP.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요겁니다. 목록의 조직과 종류거든요. 자, 그 중에서도 뭐가 중요합니까? 하면은, 주제명 목록과 분류순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죠? 예,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이런 내용이 시험에도 예전에는 잘 나왔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작년 같은 경우는, 커트 이론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아주 난이도가 좀 하급, 가장 쉬운 문제가 여기서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비중은 요걸 첫 번째로 두고 이걸 두 번째, 그다음에 요걸 세 번째로 이렇게 비중을 맞춰서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데이 2로 갑니다. 서양의 주요 목록 규칙. 자, 여기에서는 최근에는 그렇게 눈에 띄는 내용이 3년간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면은 항상 파니치가 1순위입니다. 예, 이 부분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고 그다음 2순위가 커터의 사전체 목록 규칙. 예, 이게 두 번째 순서가 됩니다. 그다음이 뭐 세 번째는 제일시 된다. 해서 중요도 순으로 우리가 따졌을 때는 1, 2, 3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고 나머지가 출제된다면 뭐 비중은 좀 낮을 것이다 하는 거. 난이도는 하급으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봐두시고 자, 그다음 3번에 갑니다. 서양의 주요 목록 규칙. 요거는 거의 비중이 없어요. 시험에 잘은 안 나옵니다. 잘은 안 나오지만 굳이 나온다면은 각 목록 규칙을 썼겠죠. 섞어놓고 보기를 들어서 서양의 목록 규칙 중에 뭐 옳은 내용을 모두 골라라.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은 여기서는 예전을 우리가 그러니까 2019년 이전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많이 나왔던 게 뭡니까? 요 단원에서 하면은 요 부분입니다. 예, 요 부분이 가장 중요도가 높고 그 다음에 요런 내용들 있죠. 예, 요런 것들이 좀 섞어서 보기로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4번으로 갑니다. 서양의 주요 목록 규칙.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항상 노려야 될 게 뭐예요? 그렇지. 요거죠. RDA. 요 부분은 매년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 1순위로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RDA. 자, 그 다음 올해 나올 수 있는 게 역시 ISBD겠지. 예, ISBD 중에서도 통합판에 관련된 내용이 꾸준히 지금 한 2년 걸려서 한 번씩 나오니까 올해도 이 부분이 나올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잡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얼핏 FRAD 정도가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한 3순위, 요거에 4순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포인트는 5번과 2번을 그치? 중심으로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의 목록 규칙입니다. 자, 한국의 목록 규칙 하면은 뭐 가장 많이 나오는 순위가 바로 요겁니다.
박봉석의 조선동서 편목규칙이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전에 우리 기출을 분석해 보시면 이 양대산맥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거든요. 자, 한 해는 박봉석 요거 조선동서 편목규칙이 나왔다면 그 다음에는 고재창의 한은도서 편목법 이 두 개가 지그재그로 해서 예전에는 출제가 돌아가면서 나왔지만은 올해도 이 부분이 이제 보이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고. 자, 여기서 또 특이점이 뭐냐? 박희영의 동서 편목 규정 초가 이 두 가지 비중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고, 만약에 이 두 개가 나온다면 역시 보기를 줄 것이고, 다음 중 한국의 목록 규칙에 관한 내용으로 뭐 옳은 걸 모두 골라라 했을 때 한 줄 정도로, 그지? 두 가지가 섞어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표목을 분석을 할 때는 항상 기술하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표목이 시험 문제 나온다면 기술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기술이 나온다면 표목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도 보면은 하나가 나오면 하나가 안 나오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는 건데. 자, 그럼 여기에서 이 가장 비중이 높은 게 4번입니다. 이게 최신 트렌드예요. 그래서 굳이 나온다면은 이 4번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잡아 주셔야 되고, 비중을. 자, 그 다음에 굳이 또 나온다면은 약간 흘러가는 느낌 하면은 요게 두 번째입니다. 표목의 선정. 자, 표목의 선정도 사실 AACR2R을 적용한 표목의 선정이 될 겁니다. AACR2R을 하니까 상당히 이것도 오래된 거예요. 그죠? 예전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요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만약에 비켜간다면, 요런 것들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좀 비중이 좀 낮습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도 가장 쉬운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될 것이다. 자, 그 다음, 데이 7로 갑니다. 자, 이 부분은 뭐, 한 3번 정도의 비중을 두고 한번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데이 8 주제명 표목. 자, 아까 보니까 최근 3년간에 이제 주제명 표목에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에 잘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뭐냐 했을 때는 난이도를 좀 올린다. 그러니까 좀 어렵게 나온다면 이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국중에 주제명 표목표가 개정됐습니다. 우리가 개정된 내용을 2021년부터 했나, 그죠? 예, 그때부터 이제 개정된 내용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봐야 될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비중을 두시고, 나머지 부분들이 나온다면 역시 좀 비중은 낮게, 그지? 예, 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동그라미 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정리하실 때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 9와 데이 10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게 완전히 핵심적인 단원들입니다. 이 두 개 단원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역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뭐냐? ISBN입니다. 이 부분도 개정된 내용으로 작년부터 수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국중에서도 한번 개정된 내용으로 출제된 바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는 뭐 나머지 비중은 이게 가장 크겠죠. 예, 그래서 6번이 뭐 1순위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순위, 그 다음에 요게 3, 요게 4, 요게 5순위 정도로 봐두시면 되겠죠. 그죠? 예, 요겁니다.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자, 요거는 뭐예요? 구조에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는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버릴 게 없습니다. 다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봐두시고. 자, 그 다음 KCR4로 갑니다. 자, 작년에는 엄청나게 5문제나, 그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느냐 하니까, 자, 제일 먼저 기술 총칙에 대한 내용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비중이. 자, 그 다음에 단행본. 요걸 우리가 독립된 또 하나로 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 우리 비도서 자료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전 내용입니다. 예전 내용이고 자, 최근 트렌드는 이 두 가지가 되겠죠. 예, 전자책과 전자저널. 이게 보유편 해서 이게 추가된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최근 흐름을 분석해 보니까 이 비도서 자료에는 이 연속 간행물과 전자책, 전자저널 이 세 개가 핵심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래도 비중이 큰 부분을 골라라 하면 이 세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보시면서 단행본 기술 총칙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게 3대 축이에요. 하나, 둘, 셋입니다. 그죠? 예, 크게 3대 축으로 형성해서 시험 문제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들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다 하는데 비중은 이렇게 둬야 된다. 세 가지로. 예, 그렇게 봐두시고. 자, 그 다음 메타데이터 항상 나오잖아. 그죠? 자, 아까 보니까 어때요? 그렇지. 비중은 더블링크하다. 이게 가장 1순위다. 그 다음이 이게 2순위가 되겠지. 그죠? 예, 두 번째 순위가 된다. 자, 그 다음 이 두 가지나 이쪽은 지금 요즘에 좀 주춤하는 편이에요. 그죠? 예, 좀 출제 비중이 좀 낮아지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비중은 요소명이겠죠. 예, 이 두 가지의 요소명을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뭐 100% 올해도 또 출제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비중보다는 이 비중을 반드시 키워두시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우리 목록은 책이 좀 두꺼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내가 사례를 여러분께 많이 보여드리려고 사례라든가 또 그 다음에 강의 듣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봐 해설로 다 달았습니다. 분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 그 다음 문제도 있고 그지? 예, 관련 문제도 많고 그 다음에 해설도 달려 있고 그 다음 표도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책 내용이 상당히 두껍지만 나중에 우리가 자료 조직 핵심 정리로 넘어갔을 때는 분류와 목록을 합했을 때 핵심 정리 내용은 한 2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확 줄어드니까 분량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마시고 하루에 목표를 정해서 복습 위주로 조금씩 따라오시면 되고 이해가 안 되면 뒤에 문제가 있습니다. 각 단원별로 그죠? 예,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이 단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해드리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책이 내용이 목차는 좀 내용이 많더라도 시험에는 나오는 내용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방금 동그라미 쳤던 내용들 요거 중심으로 봐두시면은 반드시 좋은 성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방직은 뭐 거의 다 80 이상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자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